노노 상담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상담사 이문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함께 보면서 교육을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양 강화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상담은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상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인분들은요, 처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변화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걸 좋아하고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제 방해 요인으로서는 신체의 노화, 경제적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늙어서 무엇하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상담에 있어서 특성은 남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죽음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삶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아 통합을 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노인에게 긴박한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어르신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 이제 앞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상담에 있어서 특성은 가족 및 보호자의 지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내에서 노인의 소외 정도는 가족의 지지와 반비례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도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 상담의 특성을 또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첫째, 변화와 적응에 대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요. 관계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지지하고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은 노인 격려자로서의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르신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강점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부정적인 면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이렇게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고 나이에 비해서 힘이 있으시다 이런 면도 찾아줄 수 있고요.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성실하시다. 이런 성실함이 어르신의 지금의 삶을 만드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죠? 그런 강점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잘 하시는 거 그죠?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찾아주시면서 그것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남들한테서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나의 강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상담을 할 때는 답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노노 상담사님들 보니까 그렇게 상담을 이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을 주려고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옆에서 그냥 격려자로서 함께 있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과 향상을 인정하고 희망을 준다. 이 필요하시겠죠, 그죠?
조금의 태도가 바뀌거나 조금 노력하는 이런 면들이 보이면 바로 인정해 주시고, 그죠?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 어르신 이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이걸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자꾸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믿고 사랑하라는 이거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요. 그 내담자들마다의 어떤 마음속에, 그죠? 그리고 내적인 어떤 강점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사랑해주면 이분들이 그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끄집어내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 상담 기법으로서, 물론 이제 노노 상담사님들 많이 적용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상담 기법에 어떤 게 있냐면은 경청과 공감과 수용과 질문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첫 번째, 관심 기울이기, 경청이 있습니다. 시선을 접촉하고요.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하고 상냥한 표정과 온화한 음성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좋은 어떤 상담 기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얘기를 나눌 때에 시선을 접촉해야 됩니다.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 접촉을 꼭 하셔야 되고요. 좋은 자세로, 존중하는 자세, 또 공손한 자세로, 그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또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상냥한 표정과 온화한 음성은 아마 우리 노노 상담사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경청 연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청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점이 문제였군요. 네, 이렇게, 그죠? 들어주시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고생하셨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그죠? 경청하시는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담 기법으로 공감인데요. 공감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 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있듯이 그 신발을 신어보는 그 느낌, 그죠? 함께하는 그 느낌으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공감의 자세인데요. 내담자의 경험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담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옆집 사람한테 내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겠다. 그죠?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상담자의 반응은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녀서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또는 그죠? 친한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마구 하고 다녀서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아주 좋은, 그죠? 공감적 반응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감 연습을 또 한 번 더 해보는데요. 어떤 내담자가 복지관에 가기 싫어요. 친한 사람도 없고 이용할 프로그램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게 되었군요. 라고 이제 공감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건 이유가 되겠죠. 그죠? 뭐뭐 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복지관에 가기 싫으시군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복지관에 가기 싫은 감정.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복지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그죠? 프로그램이 마땅한 게 이용하고 싶은 게 없어서 복지관에 가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감을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상담의 기법으로 세 번째 수용이 있습니다. 이 수용은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고 인격체로서 매우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거든요.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거짓말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할 경우도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아, 그랬군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아, 내가 평가받지 않구나. 아,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어르신들은 상담자를 믿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상담의 한 기법으로서 질문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탐색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질문하기.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라고 그죠? 아,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죠?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그러면 질문이 제한되지가 않고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되어서 더 방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어떤 대답이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기. 그래서 탐색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들의 어떤 그죠 속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지나온 삶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기는 굉장히 그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에 대해서 그죠 되게 이제 마음을 열지 않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이렇게 옛날에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이제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것이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상담 기법인데요. 이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걸 꼭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이 있어요. 협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문가 자신의 열망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열망을 잘 관찰하고 그의 열망에 자신의 열망을 조화시키는 것.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열망과 열망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사도 열망이 있지만 내담자도 그 안에 굉장한 열망들이 있거든요. 그 열망들을 함께 조화를 시켜가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은 아까 우리 상담 기법에서도 배워온 것처럼 수용은 내담자의 행동을 반드시 허용한다거나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묵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용은 그러니까 내담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의 어떤 행동 자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수용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수용을 반드시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만나면 누구나 연민을 가지실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딱한 사정이나 어려운 상황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되게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동기를 강화시키는 상담의 이제 정신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발성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담자는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전문가는 그걸 끄집어낸다라는 것이요. 밖으로 유발시켜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상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동기 강화 상담의 정신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은 어떻게 말하면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말은 행동 지향적이고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는 거다. 인간 중심 상담 그러면 이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공감하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이런 게 인간 중심
상담이잖아요. 그거와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기 강화 상담은 동기를 강화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비지시적이라는 거예요. 동기 강화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지 어떤 것들을 지시하고 그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지식을 강조하여서, 그죠? 상담자가 갖던 어떤 노하우와 지식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개인의 스스로가 이제 선택하고 스스로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뭘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상담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동기 강화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은 언제 사용하는가 보니까요. 내담자들의 동기 수준이 낮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상담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좀 동기 수준이 낮잖아요. 그죠? 내가 상담을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뭐가 얼마나 더 나아지고 내가 얼마나 더 변화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실은 상담에 대한 동기 수준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동기를 낮은 분들에게 적용할 때 동기 강화 상담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참여에 망설여하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할 때 이분들한테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이 많이 사용됩니다. 저 조금 뒤로 가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행동 변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릭, 그죠? 그런 분들, 알코올에 찌들려 있는 그런 분들이 행동 변화가 내가 못하겠다. 나는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도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시도를 했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죠? 행동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강화 상담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의 기법을 보면요. 이제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오늘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죠? 물어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이렇게, 그죠? 그래요. 어르신 그때 뭐 예를 들면 6.25, 그죠? 어려운 때 아니면 뭐, 그죠? 뭐 사업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을 때 그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넘기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르신들 이야기가 뭐, 그죠? 무궁무진해지잖아요. 또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어떻게 키우셔서 그렇게 시집 장가 보내고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 엄청 많은 게, 그죠? 어르신들의 어떤 인생사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정하기. 그런 어려움을 잘 견뎌오신 걸 보니 상당히 내공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당한 어떤, 그죠? 내공으로,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죠? 선생님 그 생각 참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인정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반영하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 그죠? 그것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시고 있는 건가요? 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불편한 걸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것이 불편했나 보다라고 이제 자기 거울이 돼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주듯이, 그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그죠? 혼동스러운 어떤 그지 상황을 딱 정리해주는 그런 게 이제 반영하기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반영이 되게
재밌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반영도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단순한 반영이고요. 양면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양면적으로 이제 그죠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을 비추어 주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너무 이제 우울해서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아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밖에는 못 나가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뭐 밖으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아서 집에 있고 싶기도 한 그러한 마음이신가요? 라고 그죠. 두 가지의 감정을 그죠. 그냥 있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싶은 이 양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라고 그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제 긍정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양가 감정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들에 많이 적용하는 이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청소년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어요. 맨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비추거든요. 게임만 하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도 안 되고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자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 하면은 그러게 이제 공부도 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또 게임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죠? 두 가지의 마음을 이제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상담 기법으로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요약하기는 이렇게 내담자분들께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때 그죠?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어렵다는 그 말씀이시죠? 라고 이제 요약을 해주고 그죠? 자, 자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면 자녀의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조금 어려우시다는 거죠 라고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약하기를 자꾸 해줘야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죠? 내담자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의 일반 원리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상담 기법에서도 이제 봤듯이 그죠? 내담자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공감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의 일반 원리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불일치감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 자신의 현재 행동과 자신의 보다 넓은 목적과 가치관 사이에 불일치감이 만들어서 그죠? 이를 정폭시키라는 게 상담 이제 일반 원리로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건 조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상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어떤 삶에서 행동에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꾸 정폭시켜 주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편하다. 내가 나의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자꾸 이렇게 나의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행동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불일치감을 정폭시켜라라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항과 함께 구르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그죠?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안 끌려오셔요. 그죠? 좀 이제 행동도 바뀌고 적극적으로 조금 활동도 하시고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근데 그분들이 저항을 하시잖아요. 막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오실 때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 그 저항하는 마음과 함께 있어주라는 게 저항과 함께 구르기인 것 같아요. 그 저항하는 내담자들과 함께 구르거나 같이 흘러가는 거, 그죠?
이번 주에 갔는데도 힘들어 하시고, 아유, 나는 할 의향도 없고, 나는 힘들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가도 또 같은 이야기, 몇 달간 그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천천히 함께 가는 거. 이게 아마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노노 상담사님들 이렇게 상담 일지 적어주시는 거 보면 아마 그 만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정말 저항과 함께 구르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진짜 상담자의 내공이 있어야지만이 저항을 하는 내담자와 함께 구르기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일반 원리는 자기 효능감을 지지해주기. 이거는 아마 이제 인정해주기, 격려해주기 이런 상담 기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아닌 내담자에게 변화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내담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했듯이 상담자가 어떤 지식으로, 상담 지식이나 어떤 삶의 노하우로 내담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한테 있는 그 어떤 내공과 그의 어떤 저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담자 스스로가 선택하고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잘하는 거, 그걸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기 강화 상담에 이제 예들이 있어요. 이 동기 강화 상담을 사용한 예가 노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동기 강화 상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조금 푸시하고 그죠, 동기를 강화시키면서 당뇨를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동기 강화 상담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 관리까지, 그리고 뭐 이제 당뇨병은 또 수치를 재서 그죠, 그것도 매일매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했더니 당뇨병이 이제 아주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동기 강화 상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근데 알코올릭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결국은 이 알코올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 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중독도 실은 이 청소년들의 그 마음속에 이제 잘하려고 하고 그죠, 친구 관계도 잘 맺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의욕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한테 조금씩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나도 이런 걸 잘하고 내 안에도 이런 용기가 있고 내가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꾸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인터넷 중독에서도 조금씩 그죠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요. 거의 뭐 중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담을 했을 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기 강화 상담, 요즘 이제 핫한 상담 기법인 것 같아요. 이 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은 저희가 내담자들을 만날 때 이 상담 일지도 작성하고 간편한 그저 질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상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뵙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교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